그러면 이거를 하루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창업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원래 밥집도 고민했었는데 예전에 처음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밥집 하지 않았다. 자, 오늘은 그 식당하고 그 술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아, 내가 밥집을 해야 되나 술집을 해야 되나? 고깃집 해야 되나 치킨집 해야 되나? 일단 여기서부터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장사 처음에 하려고 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판단에서 술집을 하게 됐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식당 전체적인 거하고 술집 전체적인 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당, 밥집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먹는 곳 그냥 이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식집도 있고 뭐 중식집도 있고 뭐 양식집도 있고 다양히 있겠죠? 그럼 밥집을 총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밥집의 장점 첫 번째,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자, 보통 점심시간은 다들 직장인이실 테니까 점심은 대부분 다 사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운영시간이 비교적 해가 떠 있을 때라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뭐 비슷할 텐데 11시부터 3시까지 보통 점심시간 운영하고 끊고 나서 5시부터 한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운영하시거든요. 보통 근무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시간, 11시간은 보통 할 거고 한 12시간 정도까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끝나는 시간이 9시, 10시로 저녁에 끝난다는 게 조금 장점. 단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밥집 단점은 첫 번째, 수익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막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밥집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냐면은 싸고 맛있는 데가 짱이에요. 분위기 보고 점심시간에 보통 먹으러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들어가자. 이거는 저녁 약속이나 중요한 약속일 때 얘기지 그냥 한 끼 식사를 때우는 입장에서 수요자가 봤을 때는 그냥 싸고 맛있으면 돼요. 저 역시도 그런 데로 가고 싸고 맛있다, 싸다, 맛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겠죠? 옆 가게보다 양을 더 많이 주는데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되고 옆 가게보다 맛있어서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자, 이러면 당연히 원재료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써야 되고 많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재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플러스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많이 팔아야 돼요. 단순히 2만원짜리 하나 팔면 2만원짜리 하나 딱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만원짜리로 바꾸잖아요? 그럼 만원짜리를 2번 해야 돼요. 2번. 요리도 2번, 서빙도 2번. 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큰 단점이긴 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원래 밥집도 고민했었는데 예전에 처음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밥집을 하지 않았다. 일단은 뭐 밥집하고 비슷한 결이 또 몇 개 있어요. 원래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면 막 저희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막 권유하진 않는데 그래도 뭘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치킨. 치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도 진짜 많아요. 근데 공급도 진짜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 메이저 치킨집, 우리가 다 아는 치킨집 있죠. 교촌, BHC, BBQ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들은 원가율이 50%에서 55%까지 가요. 거의 100% 배달이거든요. 뭐 수수료도 많겠죠. 수수료 나가지. 뭐 이것도 만드는데 뭐 기름 튀게 되잖아요. 뭐 인건비 나가지. 뭐 이것도까지도 그렇듯이 왜냐면은 원체 거기들은 브랜드가 강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거든요. 그건 장점이에요. 매출이 높아요. 마진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벌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을 왜 반대하냐면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근무 환경. 자, 근무 환경 때문에 그래. 근무 환경. 왜 그러냐면은 치킨집 튀겨야 되죠. 그러니까 메인이 튀김이에요. 메인이 튀김. 이거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알 텐데 튀김기에 어떤 걸 튀기는 순간 뭐 튀김방울? 튀김방울 것들이 진짜 사방에 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사방에 튀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창업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자영업은 내가 그만둔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장이니까. 근무 환경 거의 뭐 최소 주 6일 일해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주 7일까지 무조건 일해요. 초기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사장이 안 쉬고 일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주 7일 주 6일을 몇 달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짧은 기간도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알바를 해보시는 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배달집이든 아무 치킨집에 가서. 그러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 아마도 쪄드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애매한 게 뭐냐? 고깃집. 자, 고깃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막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이거 장단점이 명확히 있어요.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첫 번째는 이건 매출이 진짜 높아요. 매출이 깡패예요.
왜냐면 고깃집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고깃집에서 먹으면은 그냥 인당 한 3만원, 4만원 정도는 다 예상하고 와요. 고기니까. 자, 이거는 고기 좀만 먹다 꿈만 꾸어서 먹다 보면은 술도 좀 한두 개 시키고 하면은 진짜 매출이 팍팍팍 늘거든요. 그래서 객단가가 확실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건 장점이에요. 자, 반대로 단점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매출이 높은데 중요한 게 밥집하고 똑같은데 수익성이 안 좋아요. 수익성이라 하면 마진율이 좋지 않아요. 대신에 뭐 매출이 좋으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되겠죠. 자, 수익성이 왜 안 좋냐면은 일단 원가율은 한 40에서 50, 45%는 될 거예요. 자, 40 언더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밖에 없어요. 유명하고 여기는 비싸도 올만한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데 같은 경우에만 40 언더일 거예요. 이 언더라는 거는 부자재 다 포함이에요. 고깃값만이 아니라 싹 다. 자, 근데 인건비도 봅시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편일까요, 고깃집이? 자, 요즘에는 보통 기대값이 높아서 웬만하면 꺼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다 꺼주지 않더라도. 그럼 꺼준 사람이 한 명 붙는 순간 테이블이 12개라 칠게요. 그러면 대체 알바를 몇 명이나 상주시켜놔야 돼요. 보통 인건비가 적정값이 요식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장님이 일하는 기준으로 한 20%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좀 더 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 특히 요즘같이 사람이 잘 안 구해진 시기에는 인건비 높은 게 사실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구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잘 일하려고도 안 해요. 편한 데 일하려고 하지. 가장 큰 단점이 이것도 똑같아요. 근무 환경. 너무 뜨겁고 불판이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다는 거는 집에서 삼겹살 꺼보신 분 무조건 한 번쯤 있겠죠. 집에서 삼겹살 꺼봤을 때 어때요? 집이 풍비박산 나죠. 온 집이 삼겹살 냄새예요. 근데 얘네는 수십 개의 불판이 삼겹살을 굽고 있어. 그 환경 속에서 나는 10시간, 12시간 일해야 돼. 자,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매출 높은 게 장점인 건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 때문에 안 했어요. 이거는 어필할 게 좀 애매해요. 어필. 요즘에는 원물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맛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히 있어요. 왜냐면 고기들을 다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그러면은 이 고깃집과 우리 고깃집에 차별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깃집에서 내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인테리어도 뭔가 좀 깔쌈하게 하기에 좀 뭔가 고깃집이니까 애매하고, 친절함? 그건 뭐 다른 데로 친절하면 되고, 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깃집도 막 엄청 말리진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자, 요런 게 크다. 근데 압도적으로 매출 높은 거는 맞다. 식당 입장에서 뭐 밥집 얘기했고, 뭐 치킨집 얘기했고, 고깃집 얘기했죠.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술집. 제가 알고 있는 술집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술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장점. 첫 번째, 수익성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전에 말한 것들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술집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율이 밥집처럼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싸고 맛있어서 오는 곳은 아니에요. 감성을 좀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와요. 술집을 갈 때 보통 분위기 있는 데를 좀 더 신경을 쓰지, 맛있는 데도 물론 맛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맛있고 싸다, 이 관점은 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보통 40% 안에 끊겨요. 자,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낮아요. 소주를 냉장고에서 딱 꺼내가지고 손님한테 딱 갖다 주면은 5,000원 벌죠. 밥집은 어때요? 지지고 볶고 뭐 요리 다 하고 막 딱 하고 막 세팅 다 해주고 딱 끓이면 10,000원. 품이 일단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쌀 수밖에 없어요. 밥집보다 훨씬 더. 사장님 일하는 기준 보통 15에서 20%로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작게 쓰는 거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15% 타겟을 잡는데 보통은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20%.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세이브, 원재료도 뭐 적당히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고깃집하고 반대적인 건데 어필을 할 게 좀 많아요. 어느 정도면은 술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막 벽돌 쌓아놓고 막 노포 감성에 막 빨간색 그 포장마차 테이블 해놔도 술집한테는 감성이에요. 그게 어떤 하나의 어필 포인트가 돼버려요. 이상하게 싸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어필을 하든 잘 꾸며놓든 하나하나의 각각의 어떤 특색이 되기 때문에 어필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볼게요. 밥집에서 파는 거하고 술집에서 파는 거 차이를 딱 봐볼게요. 일단 밥집에서 제육볶음을 팔게요. 근데 요게 한 10,000원 정도 팔아요. 그럼 가격 나쁘지 않네? 생각이 들죠? 근데 밥집에서 제육볶음이 18,000원이야. 점심인데 1인분 어때요? 비싸죠? 너무 비싸. 저도 가서도 안 먹어요. 근데 저녁에 술집에서 제육볶음이 18,000원. 그럼 어때요? 야, 안주 취급 싼데?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술집은 가격을 좀 더 높게 받기 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단점도 근데 명확히 있어요. 첫 번째, 심야 시간에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영업시간은 17시에서 보통 새벽 1, 2시까지 하거든요. 뭐 새벽 2시까지 할게요. 일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시간 정도? 근데 앞뒤로 오픈 마감 있으니까 10시간에서 11시간 하겠죠? 자, 시간은 뭐 밥집하고 뭐 그따 뭐 한두 시간 차이 있겠지만 뭐 그러다 치고. 근데 시간대가 너무 저녁이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에요. 밤낮이 바뀌어요. 무조건 밤낮 바뀌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맥주 한 캔 먹고 자면은 보통 4, 5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직원 구하는 게
밥집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어 밥집 같은 경우에는 알바나 직원이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나 그 어떤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어도 그렇게 저항감이 있지 않아요. 술집 같은 경우에 어떤 특색 있는 곳에 아주머니나 아저씨 분들이 있으면, 나이대가 그러니까 한 50대 이상인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막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 단점은 아니지만 플러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직감적으로 술 드셔보신 분이나 이렇게 장사를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애를 뽑아야 되거든요. 어릴수록 좋긴 해요. 왜냐면 파이팅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좀 어릴수록 좋은데 이 어린 직원이 심야 시간 일하면서 술집에 일하기가 밥집보다는 좀 적어요. 인건비는 적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뭐 이게 단점이에요. 다행인 거는 인건비 적게 쓴다는 건 뭐냐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세 번째, 진상 손님이 있다. 어쩔 수 없다. 술집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자카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진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진상은 일단 보편적으로 가게 분위기 따라가요. 가게가 포장마차 갖고 완전히 좀 저렴하게 간다. 그런 손님도 그만큼 진상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할 거예요. 좀 객단가가 낮고 분위기를 좀 많이 안 꾸몄잖아요? 그럼 그만큼 진상은 많아요. 근데 인테리어가 좀 돼 있고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가격대도 엄청 싸지는 않은 딱 그 정도만 돼도 진상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보통 사람의 본능이 좀 그렇더라고요. 본성이 좀 그래요. 진상이 있다. 진상이 있지만 가게 분위기에 따라 진상의 정도는 다르다. 완전 20대 초반이 오는 완전 포장마차 같은 그런 곳은 진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의 체감상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명 정도가 진상이 오시거든요. 진상이라 말할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술집은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전 장점이 이 두 가지가 너무 저한테 컸기 때문에 저는 술집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근무 환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술집에서 솔직히 뽑거나 화구 앞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근무 환경이 별로 차별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좋은 단어. 자, 화구. 이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화구. 그냥 불이에요, 불. 자, 화구를 많이 쓰면은 안 좋아요, 일단. 장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화구를 많이 쓰고 하면은 술집의 장점을 약간 낮춰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화구를 많이 쓰면은. 첫 번째, 사람이 무조건 한 명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무조건 올라가요.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화구에 있으면 요구를 할 때, 화구할 때 막 웍질을 하든 화구질을 하든 프라이팬을 하든 이거를 한 명이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5분 이상. 자, 요 인건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화구 앞에 있으면은 겨울도 힘든데, 자, 여러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도 힘들고 돈도 안 되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화구를 최대한 안 쓰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자, 저희가 왜 15%냐면은 저희는 화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저희도 화구를 좀 쓰는 메뉴를 좀 넣잖아요? 그럼 바로 2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밥집하고 술집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